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토계획법 86조부터 마지막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이제 좀 신속하게 진도를 나가도록 할 테니까 참가하시고 집중하십시오. 이 내용은 쉬우니까요. 먼저 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에서는 함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용도지구는 먼저 지정권자, 그리고 지정하게 될 때 방법, 종류, 그리고 세분된 명칭들, 그리고 그 지구가 지정될 때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건축 행위 제한의 근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하면 되겠는데, 먼저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구 안에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 근데 이 지역에다가 바로 경관지구를 지정해 놓고 필요하다면 그 위에다 중첩해서 미관지구다라고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래, 용도지구는 용도지구 안에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용도지역, 이 지정되어 있는 그 위에다가 용도지구를 중복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다면 그 위에다가 용도지구를 중첩,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언제든지 중복,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초적 내용으로서 중요하니까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용도지구는 토지용을 규제할 때 2차적 규제를 가하해서 지정하는 것으로서 1차적 규제를 가하해서 지정을 해 놓고 있는 게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우리가 종류 공부해 주시는지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크게 도시, 관리, 농림, 자연 보전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적을 세분하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있고, 그 다음에 이 관리적을 세분하면 보전, 생산, 계획관리적이 있으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토지에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도시역에 있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또 세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주거적은 다시 6가지가 있죠. 전용 1종, 2종, 그 다음에 일반 1, 2, 3종, 준주거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토지에 지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상업적 4가지가 있죠. 중심, 일반, 그 다음에 유통, 근린, 상업적, 이런 게 우리 토지에 쫙 지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업적 3가지가 있죠. 전용, 일반, 준공업적 있죠. 그게 쫙 우리 국토에 지정되어 있다 지금. 그리고 녹적이 또 3개 있죠. 보전, 생산, 자연, 녹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용을 규제해서 1차로 쫙 그런 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죠. 이런 것들 누가 지정했습니까? 국장과 시도사와 대도시장이 지정을 해놓고 있죠. 그리고 지정할 때는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지정을 했습니까? 도시, 군, 관리계로. 이렇게 용도적이 쫙 1차적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위에다가 2차적 목적을 또 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게 용도지구로서, 이 용도지구는 종류가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 10개를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은 명칭을 기억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경미고, 방방보시, 취계터, 이렇게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그 다음에 방하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그 다음에 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있죠. 이런 것들이 그 용도지역 위에 2차적으로 지정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언제든지 중복 지정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두십시오. 그래,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그 용도지구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건축물의 그 규모 제한, 그리고 건축물의 종류 제한 등등 이런 행위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완화 적용을 하기 위해서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때 이 10가지 용도지구 법적으로 누가 지정을 할까요? 국토교통부장, 그거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한다고요? 도시, 군, 관리계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네들이 그러한 용도 지구를 지정할 때는 바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그 용도 지구를 변경할 때도 세분할 때도 역시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해서 한다. 우리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을 용용 기사지 입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다 해서 매 시간마다 저쪽에다 기록을 해 드렸죠. 그래서 용도 지구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 이러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용도 지역 위에다 중복 중첩 지정하게 될 때는 바로 어느 용도 지역에 종속되어 지정할 필요는 없고 지정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다가 독립적 독자적으로 지정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용도지구 중 딱 하나, 그 하나는 아무데다 지정권자들이 지정할 수 없고 바로 특정 지역과 특정 용도 지역에 종속되어 지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무슨 지구만 특정 지역 특정 구역에 종속해서 지정을 하도록 규정받느냐? 취락지구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자 취락지구는 중요해 가지고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 취락지구에다 포인트 딱 주고 그러면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딘가? 바로 6곳 밖에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6곳이 뭐냐? 약자로 노, 관, 농, 자, 개, 도 이걸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꼭 체크해서 기억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헌구역 안에 바로 불악이 있다. 불악. 이 불악을 취락 이렇게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취락. 마을이 있다. 불악이 있다. 취락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장소에다 바로 종속해서 지정해서 그 불악을, 그 마을을, 그 취락을 바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게 바로 취락지구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 취락지구는 다른 곳에다는 절대 지정 못한다. 그래서 6곳에만 종속해서 지정을 하는데 6개를 꼭 시험 공부로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0개 용도지구 중 방화지구 있지 않습니까?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할 때 지정을 하는데 이 방화지구는 법적으로 더 이상 세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옆에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화지구는 세분되어질 수 없다. 체크해서 눈에 띄게 해 놓으시고 체크했나요? 자 시험에 나왔네요. 방화지구는 조례로 제1종 제2종 방화지구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절대 세분될 수 없는 것은 딱 하나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0개 있지 않습니까? 10개 다 이제 그 방화지구만 빼고 9개는 세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개 중 바로 경관 찍을 때 경 체크해봐요. 미관 찍을 때 미 체크해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정 용도 제한 찍을 때 특 체크해봐요. 3개. 3개 체크했나요? 3개 체크했다면 거기에다가 바로 조례로 세분 가능 이렇게만 써놔요. 조례로 세분 가능. 그래서 한눈으로 딱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 조례로 세분 가능. 그래 조례로 세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3가지가 있다. 경, 미, 터. 뭐라고요? 경, 미, 터. 이렇게 이제 가닥을 치면서 가셔야 됩니다.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게 있다. 뭐가 있느냐? 경, 미, 터. 이렇게 딱 눈으로 파악하시고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0번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지정 목적을 시험 공부와 관련해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정 용도 제한 쪽의 지정 목적, 이 지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제한하는가 그게 나와 있죠. 바로 주거기능의 보호, 그렇게 주거기능, 청소년 그 보호 등 청소년 유해 시설 같은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되어지는 지구가 뭐냐 그러니 뭐다고요? 특정 용도 제한 지구다라고 알아주십시오.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상에 맞게 수시로 우리 법은 개정이 된다고 그랬죠. 개정되니까 여러분이 올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10월 28일 시험 보고 합격해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부터 이제 현장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데 그때 이 공부했던 가지고 그대로 써먹으면 안 돼요. 공법은. 알겠죠? 그것은 올해까지만, 이 법들은 올해까지만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용도지구가 바로 개편됐습니다. 최근에 4월 18일 날 법을 개정해서 이미 공고해놨는데 그 시행기간은 1년 후로 일단 유보조치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8일부터 바로 그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는데 내년부터는 미간지구가 미간주가 폐지되고 경관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뭐 미간주도 공부했는데 왜 없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완전히 법이 개편됐어요. 알겠죠? 용도주구 체계가 개편됐으니까 참고하시고 합격을 하시더라도 항상 이렇게 개정된 내용에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출제가 되니까 이대로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되고 개정된 내용은 그때그때 시험에 나올 것들은 제가 반영을 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나 올해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설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참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는데 이 용도지구 해가지고 10개 중 바로 9개는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대통령령이 시행령에서 세분을 해서 규정해 놓고 있죠. 그 세분된 명칭을 여러분은 짝짝해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경관증은 세 가지로 세분하여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죠. 경관증은 몇 가지요? 세 가지. 세 가지 명칭을 기억하는 것이 시험 공부입니다. 세 가지. 그래 세 가지 뭐냐? 그러면 자연, 수변, 시가지 경관증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보고 계신가요? 자, 그래 그 시가지 경관지구 하나 봐두세요. 시가지 경관지구는 어떠한 몫을 가지고 지정하는가? 경관지구 중 시가지 경관지구는 주거적의 양환, 환경, 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는 지구로서 지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셔서 경관지구 명칭 세 가지 알아주십시오. 그 위에 위로 올라가서 고도지구도 두 가지로 쓰면 되는데 두 가지가 무엇인가 이걸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바로 명칭 최저하고 뭐요? 최고. 그래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까지만 이런 게 유효하다고 그랬죠. 시험 공부로서는 우리는 해 나갑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전면적으로 개편돼 가지고 사라진 것은 사라지고 새롭게 신설된 것이 됐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고도주는 두 가지가 있다. 최고, 최저. 최고는 끝을 했다 체크. 바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정하는 겁니다. 최저 고도는 끝을 해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첫 번째 보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는 봐두시고 시험 공부로서. 그 다음에 밑에 미간지구 있죠? 미간지구 세 가지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중심지 미간지구, 역사문화 미간지구, 뭐가 있나요? 일반 미간지구 보고 계시죠? 이 명칭을 꼭 알아주시고 이 중에 중심지 미간지구 지정 목적은 꼭 체크해서 읽어두셔야 돼요. 중심지 미간지구는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 그다 포인트 잡고 어느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보면은 이렇게 어느 지역이 있다 그러면 중심지가 있고 주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심지하고 주변지의 토지 중 어느 지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 이렇게 표현합니까? 중심지죠. 그래서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에다 포인트 딱 주고 이런 말 쓰도록 이꼴에서 중심지 이렇게 세 자를 써놓으세요. 그래야 문제 풀 때 이건 중심지구나. 그래 거기서 힌트를 잡고 미간 가면서 동그라미 지구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이것은 중심지 미간지구 지목지구나 이렇게 시험장에서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짝짓기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문화 미간지구 잘 나오니까 그 지정 목적을 잘 받으세요. 역사문화 미간지구에서 키포인트는 마지막 쭉 하다가 미간 찾아요. 미간 찾고 마지막에 지구에다 포인트 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미간이 보이고 지구가 나왔는데 이걸 역사문화 환경 보존주구라 한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틀려요. 역사문화 환경 보존주가 아니라 역사문화 미간지구다. 뭐라고요? 역사문화
미간지구. 그래 문화 거기다 줄 두 번 끄시고요. 그래서 문화가 두 번 나오고 마지막에 미가 나오고 지고 나면 역사문화 미간지구다 이렇게 좀 짝짓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존주구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특히 이게 잘 나와요. 명칭을 알고 있는가? 세 가지 명칭. 역사, 문화, 환경,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생태계 이렇게 있죠. 이 세 가지 명칭을 정확하게 여러분은 알아두시고, 조금 전에 역사, 문화, 미간주구 지정목적하고 지금 보고자 하는 역사, 문화, 환경, 보존주구 지정목적을 비교해서 알아두시 시험 공부다. 그래 이제 이 보존주구는 그 지구의 지정목적 보면 다 끝트리에 지구가 보이고 그 바로 앞에 보존이 꼭 보여요. 보존. 저 뒤에서 지구 먼저 딱 체크해봐요. 그리고 앞에 바로 보존 세 간데 딱딱 체크해요. 그것을 힌트를 잡아주고 짝짓기를 할 때 딱 가닥을 쳐버려야 돼. 이해돼요? 지구가 보이고 바로 앞에 뭐가 보인다고요? 보존. 바로 앞에요. 바로 앞에. 지구 앞에 바로 보존이 보이면 이것은 보존주가 일종이구나 이렇게 딱 일단 가닥을 치는 거예요. 보존주는 보존주인데 문화 역사 이렇게 나왔다 보면 역사문 환경 보존주다 이렇게. 역사문화 딱 줄 거 봐요. 역사문화가 보이고 마지막에 보존주가 나왔다 그러면 역사문화 환경 보존주 지목적이다 이렇게 잡아내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시설물 보존주구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에 뭐가 보여요? 지구 보이고 보존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 중요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상 또는 안보상입니다. 거기다 포인트 딱 가로쳐놓고 두간데, 그래 국방상 안보상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할 때 한자 나눠놓고 중요 두 자에 동그라미 시설물 가다가야 동그라미. 그래서 이게 나왔구나. 그래서 중요시설물 보존주구다 이렇게 딱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보존주를 읽어보시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시설 보호주구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명칭을 기하십시오. 학교, 항만, 공항, 공용 이렇게 딱 알아시고, 이 중에 공용시설 보호주가 잘 나오니까 공용시설 보호주에다 포인트 딱 주고, 그래 이 공용시설 보호주하고 중요시설물 보존주구의 지정목적을 비교, 중요시설물 보존주구하고 공용시설 보호주구 지정목적을 비교. 이게 시험 공부예요. 그래 공용시설 보호라고 지구가 한 것은 자 바로 마지막에 지구가 나오고 보호가 나오죠. 그 앞에 공용시설 동그라미. 그래서 공용시설하고 쭉 가다가 보호가 나오고 지구가 나오면 이것은 힌트가 보이니까는 중요시설물 보존주가 아니다. 중요시설물 보존주가 아니다. 뭐다? 공용시설 보호주구다. 그래 공용시설에다가 살짝 예를 하나 써놓으세요. 예가 뭐냐면은 대표로 정보종합청사. 정보종합청사. 그래 이 정보종합청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지정하는 것이 뭐다고요? 공용시설 보호주구다. 저 세종시가 보면 정보종합청사 뱀같이 쭉 길게 해놨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런 시설을 바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때 지정시 뭐냐? 그러면 중요시설물 보존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용시설 보호주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취락지구는 정말 강조표를 해놔야 돼요. 취락지구는 꼭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면서 관심 있게 봐두셔야 되겠네요. 취락지구 두 가지가 있다. 주거 취락주는 없다. 이렇게 무엇은 없다? 주거 취락주는 없다. 이렇게. 그래 시험에 잘 나오니까 옆에다 써서 X 쳐놓고 공부할 때마다 주거 취락주는 없었지. 그래서 시험장에 보니까 주거 취락주가 있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 이 취락주구는 두 가지가 있다. 자연하고 집단. 취자집 이렇게 기하시고, 자연하고 집단이지 주거 취락주는 없다라고 알아주세요. 이때 자연 취락주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네 곳 꼭 암기. 녹간농자. 이 지역이 아니면 지정할 수 없다. 반대로 이렇게 출제하면 또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연 취락주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곳 4개 딱 써놓고 개발 잔구역. 그러면 답은 개발 잔구역이죠. 이해돼요? 자, 그래 이제 개발 잔구역에다만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은 집단 취락주다. 이걸 꼭 짝짓해서 알아두십시오. 됐나요?
자, 그리고 자연 칠학주구 옆에다가 4층 이하만 건축했으나, 그래 이 자연 칠학주가 지정된 곳에서 여러분이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라고 할 때는 몇 층 이하밖에 못 진다고요? 4층 이하밖에 못 진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시험에 나왔네요. 자연 칠학주에서는 5층인 관광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 4층 이하밖에 못 진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그건 뭐 금방 틀렸다 라고 쳐버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들어가셔서 개발진흥주구. 이 개발진흥주는 바로 5개가 있다. 몇 개가 있다? 5개. 그래 머리자 따서 개, 주, 산, 간, 복, 트 이렇게 기하셔요. 개, 주산. 개가 주산을 가지고 간복트한테 배로단다 이렇게 하면 되죠. 간복트. 개주산 간복토, 개주산 간복토. 이 종류를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 주거 개발 징조가 있죠. 주거 개발 징조 지정 목적 한번 나왔네요. 야 여기다 개발 징조를 딱 국장이라든가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했다 이 땅에다가 그러면 뭐 하려고 지정해 준 거냐? 바로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집중유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쪽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주거 기능은 쉽게 말하면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택 몽땅 개발이 된다 이 땅에 따른 이런 취지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주거 개발 중유는 바로 주거 기능을, 그리고 이제 그 산업유통 개발 중은 공업 기능과 물류 유통 물류 기능을. 그래 공업 기능 공장, 야 여기 지구에 따른 공장 망땅 져라, 그리고 여기다 물류센터 창고 져라, 이런 취지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휴양 개발 중에는 바로 관광휴양기능, 관광호텔이라든가 휴양시설 여기다 몽땅 개발해서 세워라, 이런 주의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개발 중요한것은 바로 2개의 기능을 묶어서 개발을 시키는 것을 복합 개발이라고 그래요. 알겠나요? 복합 개발 뜻을 알면 되겠죠. 몇 개 이상의 기능을 묶어서 개발한다고요? 2개 이상. 이렇게만 딱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개발 징조고, 특정 개발 징조하고 아까 특정 용도 제한 쪽은 지정 목적을 비교해 두셔야 돼요. 그래 이 특정 개발 징조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기능 외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다. 이렇게 좀 봐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제주구 보겠습니다. 방제주구는 일단 종류가 몇 개 있느냐? 2개가 있다. 2개 명칭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다. 뭐뭐 약자로 그 옆에다 씁니다. 방자시, 이렇게 방자시 그래야 시험에서 아 그랬었지 그랬으면 팍팍 치고 가요. 그래 방자시 이렇게. 자, 그래서 방제주구는 자연 그리고 시가지 방제주가 있다. 자연 방제주고 시가지 방제주가 있는데, 이때 이 자연 방제주는 어떠한 것에 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제하는가, 이걸 지정 가능한 지역 지정 목적을 하는데, 그리고 시가지 방제주는 어디에 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제하는가. 그래 이 방제를 풀어서 표현하면 재해를 예방한다 이거거든요. 방제를 풀어서 표현하면 뭐다고요?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정해요. 재해를 예방, 이걸 두 자로 방제를 하는 겁니다. 방제,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 이 시가지 방제주구는 이 시가지, 이 도시의 시가지 있잖아요. 시가지에는 뭐가 몽땅 밀집해 있나요? 건축물이 일단 쫙 밀집해 있고 인구가 쫙 밀집해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그다 포인트 딱 주고 이것을 세자로 시가지 이렇게 써놔요. 여러분만 암호로 써놔란 말이에요. 그래 건축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암호로 뭐라고 써놓는다고요? 시가지. 그래 이제 이게 보였다. 뒤에 가다 보니까 재해를 예방, 그러면 방제, 마지막에 주고 그러면 방제주구나. 그래 시가지 방제주구나. 이렇게 가닥을 쳐버려라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리고 자연 방제유라고 하는 것은 저거 토지용도가 낮은 저 변들 있죠. 하천변, 또 급경사 주변 지역, 그리고 아무튼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에다 포인트 잡고 그런 지역에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88페이지 하단부 이 10개 용도주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10개 용도주구 중 아까 조례를 동원해서 추가 세분 정할 수 있는 것은
경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축은 아까 국토개법 시행령에서 세분을 해놓고 있지 않지만 조례로는 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국토개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이름의 그 명칭을 만들어서 신설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때 그렇게 조례를 통해서 새롭게 신설칭할 수 있는 권한권자는 이 조례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만들거든요. 지방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라일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은 바로 추가 세분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례가 나오면 지자체장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지자체장인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할 수 있다. 포인트 딱 잡고 시도사 대도시장만 바로 지네들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바로 지네들이 몸담고 있는 시도 조례로 시도사는 대도시장은 대도시 조례로 찾나요? 자, 그 지자체장만 조례로 바로 도시 군계획 조례로 바로 경미는 추가 아까 경관지구는 세 가지로 세분이 이미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세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죠. 경관지구는 경자, 수시 세 가지 있었고 미관지구는 미,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세 가지 있었죠. 근데 거기에다 더 추가로 세분 신설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그래 추가로 세분 신설 지정할 수 있는 건 경미. 그리고 그냥 특정 용도 제한조는 추가란만 쓰고 그냥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보고 계세요? 경미특 딱 하다 쳐놓고 경미특 찾았죠? 경미특 이렇게 딱 가닥을 쳐놓고요. 경미특 이렇게 딱 가닥을 쳐놓고 자 오른쪽 페이지 보면 첫째 줄 나와 있으니까 시도사 대도시장에다 포인트 잡고 경미특을 딱 지켜놓고 찾았죠? 다시 왼쪽 가셔서 이렇게 시도사 대도시장이 이런 세 가지의 용도지구를 조례를 통해서 새로이 추가 세분 신설청한다. 또 새로 세분 청한 때 바로 이 기준에 입각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박스 밑에 보면 바로 신설 목적 해가지고 이 용도지구 신설은 찾나요? 그때 용도지구 신설을 거기다 주시고 경미특 이렇게 써봐. 이런 말 쓰도록 경미특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지역지구 구역만으로 효율적인 토지용을 달성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줄 거예요. 어떨 때만 허용하는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사유가 있을 때만 신설 지정이 가능한데 두 번째 이렇게 신설된 경미특 안에서의 행위자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그 용도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그 신설된 용도주 안에서의 행위자는 그 용도주 안의 지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그 다음에 줄 거예요. 최소한대 거쳐야 된다. 마지막에 신설 잔에서 그 세 가지를 신설 지정하게 될 때에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적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구역의 행위자를 뭐하는 것은 신설할 수 없다. 완화한 것은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완화한 것은 신설할 수 있다. 그럼 틀려버리겠다. 그거 하나 주의하십시오. 마지막 것 하나 체크. 그래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적 용도구역의 행위자를 바로 완화한 것은 신설할 수 없고 강화하기 위해서만 신설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방제지구 지정하였죠. 방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재해 예방이라고 그랬죠. 아까 재해 예방. 그래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이걸 지정해 나가는데 이것은 바로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야 이런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장들 꼭 지정해서 재해 예방을 해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가로 3번 시도사 대도시장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구나. 연안이라는 것은 물가를 말해요. 그 물가를 말합니다. 뭐 한강이라든가 또 이런 데를 연안 침식이 진행 남강이라든가 자 그래 금강이라든가 이런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그리고 진행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바로 이 방제유는 꼭 지정해서 예방을 해 나가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장소에 있다면 지정을 의무화시켜 놓고 있느냐면은
저 2번을 하나 봐봐요. 제일 밑에 2번 찾나요? 박스 속에 그 지역의 풍해, 수해, 바람 피해, 수풍해, 무릎 피해, 바로 수해를 알죠.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체크해요. 최근 몇 년 이내? 10년 이내 몇 해 이상? 2회 이상 발생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문제가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단 말이죠. 뭐 돌아가셨다는 거겠죠. 인명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그래 최근 10년 이내에 2번 그 장소에서 뭔 일이 터졌고 사람까지 갔다. 그런 장소는 재해 예방을 위해서 바로 풍수의 방지, 산사태 방류를 해서 방제지구를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나가라, 관리를 해라 라고 의무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용도지구 중 무슨 지구는 바로 일정한 사유지역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가? 방제지구이다. 이 정도는 그냥 눈을 한번 찍어 놓으세요. 시험장에서 만약 질문 나오면 아 내가 이런 걸 보았지 하면서 체크하면 되니까요. 자, 최근 10년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 그리고 인명피해가 있었다. 그런 장소에다 무슨 지구를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는가? 방제지구이구나. 이렇게 좀 봐두십시오. 그 박스에 보면 그런 다흠의 지역,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가로 결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체크했나요? 하여야 한다. 그때 한번 탁 체크하나요? 자, 넘어가시고 90페이지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자한. 그래 지금까지 용도지구를 쫙 봤는데 그러한 용도지구를 우리의 토지에다 지정을 하는 이유는 각각의 지구별로 여러 가지 건축물의 건축 제한 그리고 이런 행위 제한을 가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때 그걸 묶어서 이제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을 합니다. 그 교재 보면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 한 말 써놓습니다. 위반시 벌칙. 위반시 벌칙은 씁니다. 위반시 벌칙 해가지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벌금한다 이렇게 써나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벌금한다 이렇게 써놓으시 바랍니다. 썼나요? 몇 년 몇 징이다? 2년 2천, 3년 3천 아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벌금합니다. 2년 2천.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구가 지정됐다면 그 안에서 위반된 건축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건축 행위자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위배되지 않도록 하면 되느냐? 바로 그 관련된 근거가 뭐냐? 그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도시군계획조례로 규제합니다. 조례로서 야 여기서 뭐 할 수 없다. 여기서 이 지구에서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조례로 주로 규제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규제를 해 나가고 있는 지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토개법을 통해서 직접 규제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지구도 있고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가로 1번 경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지 않지 않나요? 자, 제가 읽고 가면 그것만 딱 체크하고 여러분은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1번 경관지구 안에서는 밑에 줄 도시군계획조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딱 체크하고 뭘 봐야 알 수 있다고요? 조례.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 넓이, 색채 이런 건에 관하여 저 마지막에 그런 건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정해놓고 있는가? 조례로 정한다. 꼭 받으시고 2번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전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미관지구 안에서는 밑에 줄 도시군계획조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가 미관지구가 딱 정되어 있다면 여기서는 자 여기가 중심지 상업지구라 합시다. 중심지 상업지구면 중심지 상업지 안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면 되겠죠. 근데 그 위에 2차적으로 이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중심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다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건축물로 또 건축을 못하는데 미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때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조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조례를 봐야 알 수 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찾았나요? 규모 그 정도 딱 줄 것이고
그런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규모, 그래 여러분이 미관축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높이라든가 규모 이런 건 마음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셔서 미관축 안에서의 담장, 대문의 형태, 색채 그 정도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무엇으로 정해놓느냐?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봐야 된다. 이 정도만 딱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방제지구 안에서 건축지 안에서 자 방제지구 안에서는 쭈쭈쭈쭈 내려가 가지고 바로 무엇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조례. 이 정도를 딱 받으시고 오른쪽 넘으셔서 바로 5번 보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자 5번을 보기 앞서서 4번 볼까? 보전주간에서의 건축 제한 찾았나요? 보전주간에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이 하나에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있다로 돼 있잖아요. 그래 보전주간에서는 바로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것만 건축이라라 라고 규제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박스가 다음인데 기억, 니은, 디귿 기억 역사문화 환경 보존축 밑줄 니은 중요시설 보존축 밑줄 3 디귿 생태계 보존지구 밑줄 줄 끝나요? 줄 끝나면 끝을 인자 기억, 니은, 디귿 끝을 했다 줄까요? 도시군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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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세 가지 지구 모두 다 무엇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건축할 수 있다고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건축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여기는 여기만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지시는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서 규제해 놓고 있구나. 5번 보겠는데 시설 보호주가 몇 개 썼나요? 4개 있었죠. 학교 줄까요? 학교 시설 보주구, 공용시설 보주구, 광만시설 보주 안에서는 체크했나요? 밑에 줄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것까지 딱 체크하고 그런데 한 장 넘어서 보면 박스 안에 외해가 나오죠. 외해가 아주 중요하다 하겠는데 여기는 중요표 나요. 외해 여기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별표 5개 쳐놓고 집중 공략이다. 그래 거기서 공항시설 보호주구 찾았나요? 공항시설 보호주가 나왔다. 공항시설 보호주 안에서 건축제한에 대해서 뭐? 항공법을 주시고 이걸 최근에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했습니다. 항공법을 3개의 법으로 쪼개가지고 별도로 만드는 최근에 그중에 이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공항시설 보호주 이제 기억이도 좋게 나와버렸어요. 공항시설 보호주 안에서는 무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제를 받고 있는가? 공항시설법이다. 공박이 더 좋게 됐죠. 공항시설 보호주는 무슨 법? 공항시설법 꼭 수정해서 개정되었으니까 차질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차질 없도록 하셔야 되겠다. 그래. 자, 공항시설법이다. 아주 중요표. 공항시설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형태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제한에 관해서는 밑에 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법을 알아주세요. 공항시설 보조안서는 공항시설법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다시 앞으로 가셔요. 앞으로 가셔서 6번, 7번 이런 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보면 자, 그 외해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외해 고도주구 중요하다. 고도주구는 조례가 아니다. 조례가 아니라 도시 군 관리계 그다 포인트 아주 중요표. 도시 군 관리계 딱 포인트 주고 여러분이 강약을 가하기 위해서 거기다 써서 X쳐. 도시 군 계획 조례 그러면 틀린다. 시험에서 바깥치기를 도시 군 계획 조례 이렇게 바깥칩니다. 그러면 틀리고 무엇으로 그 높이를 지금 정해서 규제하고 있는가? 도시 군 관리계. 도시 군가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알겠죠? 아주 중요하다. 고도 주간에서는 도시 군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도 중요해. 잘 나가다 있다 이렇게 나와버려서 그러면 틀린다. 없다. 그리고 초과했다 똥함치고 미달했다 똥함쳐서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고 고도주를 정합니다. 최고 고도주고, 그리고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최저 고도를 정해서 규제하니까 짝짓기도 할 줄 아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취락주하고 집단취락주를 묶어서 비교. 자연취락주하고 집단취락주를 묶어서 비교. 그래 이제 집단취락주고 옆에 있다 이런만 알 수 있도록 개발 제한구역에만 지정 이렇게 써놔요. 집단취락주는 아까 했습니다. 집단취락주는 어디다만 정한다고요? 개발 제한구역에만 지정 이렇게 써놔요. 개발 제한구역에만 지정. 개발 제한구역에만 지정. 체크했나요? 그 다음에 자연취락주는 여러분 알 수 있도록 조금만 4개 써봐요. 녹간 농자의 지정. 그래 아까 자연취락주는 어디다만 지정하는가? 녹간 농자에만 지정한다고 그랬죠.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자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집단취락주, 여기가 집단취락주 지정돼 있다. 여기가 집단취락주로 지정됐다면 여기는 용도구역이 지금 개발장기인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그린벨트인 개발장기에서만 특별히 적용이 되어지는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이 개발장기 지침에 관련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장기 안에 있다만 지하는 집단취락주가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의 여러 가지 건축잔도 개특법에 따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알겠죠? 개하고 특하고 법령을 체크해요. 너무 기니까 법의 이름을 기억할 때 뭐라 한다고요? 개, 특, 법령. 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통용되고 있어요. 그래 개특법령은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공부 아는 사람만 모르지. 자 그래서 약칭해서 개특법령을 하니까 개특법령,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련한 특별조치법령.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기가 자연취락주일 때에는 이 자연취락주 안에서의 건축물을 건축자는 개특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요? 틀려요. 자연취락주가 아니라 무슨 취락주일 때? 집단취락주. 짝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자연취락주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국토개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령에서 국토개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딱 그거 하나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자연취락주 만났다. 여기다 법적으로 뭘 건축해도 될까? 이걸 알고 할 때는 뭘 봐야 된다고요? 국토개법령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른쪽 페이지 바로 써놨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면 바로 자연취락주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이 국토개법 시행령에서 영은 대통령령 시행령 말이에요. 국토개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령에서. 알겠나요? 그거에서도 몇 번 시험에 나왔는데 거기서 딱 하나 말면 돼요. 자연취락주 안에서는 몇 층야밖에 못 지는가? 4층이야. 4층야밖에 못 진다. 5층 이상은 절대 안 된다. 이거 하나 드시고 고로 아파트는 질 수 없다. 무엇은 질 수 없다? 아파트는 질 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아파트는 질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정신병원은 건축할 수 없다. 무엇은 질 수 없다고요? 정신병원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거기에 지금 마을 있잖아요. 불황민들 있잖아요. 불황민들하고 충돌이 발생하겠죠. 정신병원을 걷다 건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신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 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하셔서 개발진흥조 나와 있죠. 찾았나요? 이 개발진흥조구는 가로 1번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대통령을 정한 바에 따른데 대통령령이 하면 밑에와 같다 하겠습니다. 밑에 그 4번 있지 않습니까? 4번이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데 그건 나놓고 뭘 받으냐? 2번을 잘 받으세요. 2번하고 3번. 2번과 3번. 2번과 3번 찾았나요? 개발진흥조가 이렇게 지정됐다. 개발진흥조가 지정됐다면 여기서 뭘 해도 될까? 뭘 해서는 안 될까? 이걸 하고자 할 때는 그 지구에 바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 밑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밑줄. 찾았나요? 그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든가
개발 계획이 수립됐다면 바로 그 계획에 의하여 여기서는 이런 것만 건축해라 라고 고시를 해주거든요. 그러한 계획에 위반되는 것은 건축할 수 없다. 찾나요? 지구단위계 개발 계획다 포인트 잡고 그래 그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만 건축해야 되지 그 계획에 위반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만약 그 계획이 아직 수립되기 전이라면 개발진구에서는 조례가 허용하고 있는 것만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94페이지 94페이지 보시면 자 가로 4번 하나 받으세요. 가로 4번 보면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적에서 여러가지 제한에 대한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틱 구조로 해서 기둥 세워가지고 딱 1층 넣었다. 그랬을 때는 필로틱 보는 층수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제를 해준다 이거죠. 그래 여기가 지금 방제지구입니다. 풍수의 산사태 우려가 있어서 방제지구다라고 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구가 지금 용도적은 바로 저기 녹지역입니다. 녹지역. 아니면 관리지역입니다. 원래 녹지라든가 관리지역은요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몇 층 이하밖에 못 지냐? 4층 이하밖에 못 집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풍수의 산사태 우려가 있어가지고 관리지역이라든가 녹지역에 있는 뭐 산 언저리에다가 바로 방제지구다라고称을 했습니다. 방제지구로称되는 그 지구에 들어가서 땅 구입해가지고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에 4층 이하로 건축해야 되냐? 그래야 됩니다. 그때 4층이라는 층수를 계산할 때에 1층에다 필로틱 구조인 기둥 딱딱 박아서 건물을 올렸다. 그럴 때는 1층은 그 건축물의 층수를 계산할 때 빼준다, 포함해버린다, 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 빼버리고 그 다음 층부터 4층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2층, 3층, 4층, 5층까지 올려도 층수로는 4층으로만 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알겠죠? 1층 기둥 딱 세워가지고 바로 그 2층부터 이제 공간을 집어넣겠죠. 자, 그 정도는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구역이 나오죠. 용도 구역은 잠시 쉬었다 할까요?